안녕하세요, 베이퍼 여러분. 밴데믹입니다. 오늘은 리뷰 영상은 아니고요. 최근에 이제 관심이 좀 있으신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한동안 조금 잠잠했던 이 액상용 전자담배에 대한 세금, 이거에 관해서 또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뉴스 기사나 이런 것들을 보신 분들도 아마 계실 텐데, 이제 정부에서 2020년 7월에 세제 개편안을 이제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 액상용 전자담배도 들어간다는 뉴스 좀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가지고 액상용 전자담배 세금을 좀 올리겠다, 이런 기사들을 많이들 보셨을 텐데,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국민으로서 정당한 세금은 당연히 내야 마땅하겠지만, 제가 이번에 이 액상용 전자담배 세제 개편 방안에 대해서 좀 보고서 너무 기가 차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좀 만들게 됐습니다. 사실 뭐 베이핑 하시는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텐데, 액상 한 병에 막 13만 원씩 될 것이다, 뭐 이런 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도대체 그거를 주장하는 근거가 뭐고, 정부에서 얘기하는 이 세제 개편안에 어떤 식으로 들어가 있는지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거 관련해서 토론회도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물론 저희 같은 이런 액상용 전자담배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뭐 전혀 모르고 있었죠. 그래서 제가 이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조금 살펴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내고 있는 세금이 이런 데 쓰여진다는 게 너무 화가 났습니다. 내용을 한번 좀 보게 되면은 뭐 이런 식의 자료들을 이렇게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 자료들을 좀 보면서 좀 많이 어이가 없었는데, 일단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국가별 액상용 전자담배 규제 현황 요약, 이런 게 있어요. 내용을 보면은 2020년 2월 기준으로 액상용 전자담배를 판매 금지하고 있는 나라가 41개국이 있다고 합니다. 그 나라 리스트를 한번 보면은 뭐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베네수엘라까지 이렇게 41개국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41개국의 리스트를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부를 수 있는 나라들은 거의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좀 큰 문제가 있는데, 일단 호주를 보게 되면은, 호주는 2020년 올 초부터 전자담배에 허용됐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무니코틴을 사용한 전자담배는 아무 문제 없이 쓸 수가 있었고, 개인이 니코틴이 든 용액을 해외 직구로 구매하는 거에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역시도 무니코틴 액상은 전혀 문제가 없이 베이핑을 할 수가 있고요. 개인이 니코틴이 든 용액을 해외 직구로 구매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호주하고 일본 같은 경우에 전자담배가 금지라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잘못된 얘기가 아닐까, 좀 이렇게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들고요. 제가 이 41개국을 비하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전자담배를 규제하고 있는 나라가 이런 국가들이라는 거를 여러분들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보면은 EU 지침을 살펴보게 되면은 액상 1ml당 20mg까지 니코틴을 포함할 수 있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국은 10 이하로만 사용이 가능해요. 한국은. 그러니까 약간 좀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EU 같은 경우에도 20mg까지 허용이 되는데, 한국은 10mg도 허용이 안 돼서 9.9, 뭐 9,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50까지도 허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전 세계에서 액상용 전자담배에 세금을 어느 정도 매기고 있는지 좀 보여주는 자료도 여기 있는데, 이거를 보게 되면은 보기가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하여튼 결론은 별로 그렇게 세금 많이 안 낸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그리고 여기 보면 이탈리아 세금이 1ml당 0.4유로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부터 이탈리아는 0.08유로로 내렸습니다, 세금을. 그러니까 이게 자료가 엉망진창이에요. 이렇게 나름 정성스럽게 자료들을 준비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신뢰도가 너무 떨어집니다. 여기 보면은 폐쇄형 전자담배 줄 JULL 이렇게 써놨어요. 줄은 JUUL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전부 다 하나하나 분석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은 굉장히 부족하고 부실하고 오류가 여기저기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자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자료로 들이밀면서 액상용 전자담배 세금을 올리겠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면은 어느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리고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액상용 전자담배를 10회를 흡입하게 되면은 연초를 10회 흡입한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제 담배 한 캐피 핀 걸로 동일한 효과가 나타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해요. 10회, 10회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왜 도대체 10회가 나왔느냐? 그거는 줄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서 그렇습니다.
액상용 전자담배에는 기기가 정말 엄청나게 다양하게 종류별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딱 주를 특정해서 이거를 모델로 삼고 이거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10회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겁니다. 뭐 줄과 비슷한 일회용 전자담배라든지 뭐 릴베이퍼 뭐 이런 것도 해당이 될 수는 있겠지만 줄을 기준으로 잡은 거예요. 근데 지금 줄은 대한민국에서 철수를 했죠. 말도 안 되는 규제 때문에 그냥 철수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줄을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매기겠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10회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줄을 사용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정상적인 줄은 니코틴 함량이 50mg예요. 한국에서 판매되었던 줄은 니코틴 함량이 9mg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약하다는 거죠. 미국에서 판매되는 줄을 10번 베이핑을 하면은 담배 한 개 피 핀 거랑 정말 거의 비슷한 효과가 옵니다. 근데 그 5배나 낮은 한국에서 판매하는 줄을 10번 사용을 하면은 전혀 그런 느낌이 나질 않아요. 50번을 해야 비슷한 느낌이 날 겁니다. 그런 걸 떠나서 기기가 엄청나게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거는 10회만 해도 충족이 되고 어떤 거는 30번을 해도 충족이 안 되고 뭐 이런 다양한 기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자료를 만드신 분들은 이걸 알고 만드셨어야죠. 이 자료를 준비하고 이렇게 발표하시는데 한 1년 정도 준비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공무원이 아니고 일반 회사였다고 치면은 1년 준비해서 이런 자료를 내놓는다? 거의 해고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품들이 현재 시중에서 사용이 되고 있고 이 액상용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식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전혀 파악이 되지 않은 그런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론은 그겁니다. 전자담배, 액상용 전자담배 세금 올려야 된다. 세금 올리면은 30ml 액상 기준으로 세금만 12만 3,642원이 되는 거고요. 60ml 액상의 경우에 세금만 24만 7,285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액상용 전자담배를 이제 사용하시게 되면은 한 달에 오로지 세금만 30만 원에서 80만 원 가까이 이렇게 내셔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자꾸 무슨 연초 담배하고 형평성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액상용 전자담배 세금을 올려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을 자꾸 하는데 이미 대한민국 액상용 전자담배의 세금은 엄청나게 높습니다. 세계 평균을 기준으로 봤을 때도 말도 안 되게 높은 수준인데 거기서 훨씬 더 올리겠다는 그런 주장은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 좀 제대로 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거를 그냥 갖다가 이것도 자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세금을 내는 국민이 봤을 때는 상당히 화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예요. 연초에서 우리 세금 잘 걷는데 액상용 전자담배 이제 그만하고 연초로 세금 좀 많이 내라. 이렇게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아니라고 얘기하시겠지만 지금 돌아가는 상황 그리고 이 자료를 보게 되면은 그 어떤 누가 이런 의심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최소한 이런 자료를 만들 거면은 업계에서 일하시는 분들, 실사용자들 한 번쯤 이야기 나눠보고 문의해보고 이 액상용 전자담배가 도대체 어떤 건지 좀 알아보고 만드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피 같은 국민의 세금을 걷어서 나라에서 올바르게 사용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액상용 전자담배에 세금을 올린다는 거에 대한 논의가 그냥 뭐 세금이 우리가 정말 필요해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유해성을 근거로 세금을 올리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금을 올리는 이유가 유해성이다.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연초를 태울 때보다 몸이 확실히 좋아지는 걸 느끼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그리고 수많은 연구 결과들도 있고요. 그런 것들은 다 무시하고 유해성이 어쩌고 말도 안 되는 오류투성이인 자료를 들이밀면서 세금을 올리겠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화가 좀 많이 납니다. 저는 이제 연초를 하지 않고 액상용 전자담배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세금을 내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은 정말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연초보다는 유해성이 정말 현저하게 낮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유해성은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사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성인들만이 사용하면서 세금도 내면서 그렇게 건강하게 사용하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좀 제대로 연구를 하셔서 합리적인 세금, 납득할 수 있는 세금, 그런 세금을 낼 수 있게 조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자담배에 대한 논란이 있고 유해성에 대한 논란도 있고 세금에 대한 논란도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알고 있는 선진국들은 정말 합리적인 방향으로 세금을 낼 수 있게 하고 액상용 전자담배가 단순히 세금의 도구가 아닌 국민의 건강에 어떤 해를 끼치고 어떤 이득이 있고
이런 것들을 주로 연구하는 거를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고, 어떻게든 세금만 거두려고 하지 마시고, 뭐 세금 낼게요. 세금 내는데 그것보다도 이 담배를 통해서 걷는 세금이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 액상용 전자담배도 정말 좋은 방향으로 합리적으로 세금을 매기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규제 같은 거 하지 않으면서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가면은 흡연자들의 건강 증진에도 분명히 도움이 될 거고, 나라의 재정에도 분명히 도움이 될 거고, 여러 가지로 긍정적인 효과들을 정말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정말 눈앞에 세금에만 그냥 눈이 멀어가지고 제발 이렇게 좀 하지 마시고 다시 연초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게 방해만 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